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월 11일에 열리는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로도 오른 작품이죠. 그만큼 2023년 여러 해외 영화제를 통해 놀라운 데뷔작으로 평가받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호평과 수상 소식과 함께 24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하는 이야기라는 스토리라인을 듣게 되면서 이 영화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첫사랑과 재회하는 설정의 이야기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봤고 또 그래서 뻔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소재로 얼마나 영화적이고 신선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안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스트 라이브즈가 첫사랑과 인연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어떻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가에 대해 몇몇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오늘도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 이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야기해볼 장면은 영화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유태우님이 연기하는 주인공 혜성이 군대에 입대해서 행군을 하다가 길바닥에서 식판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나중에 혜성이 노라를 찾았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다시 이 장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혜성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첫사랑인 노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노라가 그걸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이 12년 만에 대화를 하게 된 거죠. 다시 12년 후 뉴욕에서 혜성과 만난 노라는 그때 나를 왜 찾았냐고 묻습니다. 이때 혜성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왠지 너가 날 두고 가버려서 열받았던 것 같아. 너가 내 인생에서 사라졌는데 내가 널 확 다시 찾았지. 이때 노라가 다시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은 이 대목에서 뭔가 근사하거나 또는 좀 애틋한 그런 답변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때 혜성은 몰라, 그냥 군대에서 너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혜성의 말은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감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게 말했거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여자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가 이미 앞부분에서 군인인 혜성이 하늘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던 장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냥 군대에서 너 생각이 났다 라는 이 말이 상당 부분 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에게 재밌는 부분은 혜성이 항상 노라를 그리워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떠오른 과거의 기억에 잠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라가 혜성의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된 건 자신의 엄마와 통화하며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옛날 친구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됐고 또 그들의 계정을 찾아보다가 혜성의 이름도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을 하게 된 두 사람은 한동안 스카이프를 통해 수많은 대화를 하지만 결국 그 대화를 오랫동안 이어가지는 못하죠. 그리고 또 다시 12년이 흐릅니다. 그 12년 사이에도 두 사람이 서로를 항상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행선지대로 향했고 또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이 영화가 첫사랑과의 재회라는 소재를 그리고 있으면서도 첫사랑의 무게를 과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12년 만에 스카이프로 대화를 나누다가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 대화도 같은 맥락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죠. 노라는 혜성에게 넌 언제 뉴욕에 안 와?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혜성은 내가 왜 뉴욕을 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이 대화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당장 노라를 만나러 갈 수는 없어도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차갑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한테는 이 부분이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서 각자 절박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첫사랑과의 재회가 주는 설레임과 낭만도 딱 그 정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한다기보다는 아주 가끔씩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영화의 전개로 보면 그 타이밍이 12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 라이브즈는 그렇게 인물들이 옛 기억에 사로잡히게 된 그 순간을 보여주는 영화인 겁니다. 패스트 라이브즈가 첫사랑이란 소재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혜성이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노라에게 서울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처음에는 노라의 애틋한 감정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장면이 노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노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녀가 첫사랑의 기억에 사로잡히는 건 곧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의 이민을 한 노라에게 과거는 서울이고 현재는 뉴욕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할 때만 한국말을 쓰는 그녀가 혜성과 다시 연결된 후에는 더 많은 한국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서울행 비행기를 알아보게 되죠. 혜성을 통해 노라에게는 첫사랑의 기억만이 아니라 한국 그리고 서울이라는 공간에 대한 기억까지 함께 온 겁니다. 영화의 연출에서도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혜성과 노라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안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서울과 뉴욕의 풍경을 겹쳐서 보여줍니다. 또 어떤 장면에서는 지금 나오는 곳이 뉴욕인지 서울인지 헷갈리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게 연출된 장면이 저한테는 지금 영화 속의 노라가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며 살고 있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영상통화 시퀀스가 이 영화에서 가장 밝은 부분인 것도 그런 이유겠죠. 주인공 노라가 매우 즐겁게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라가 거리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영화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케이블카를 탄 혜성이 서울의 풍경을 보여주자 그걸 보고 있던 노라는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도 덧붙이죠. 이때 노라가 보고 싶어 했던 거는 혜성만이 아니라 자신이 떠나온 서울, 그곳에서 살았던 과거의 자신일 겁니다. 즉 노라에게는 혜성이 곧 서울이고 과거의 자신인 것이라 다름없는 거죠. 12년 후 노라는 혜성을 실물로 만나게 되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혜성을 만나고 온 노라에게 그녀의 남편은 그에게 끌렸어? 이렇게 묻죠. 이때 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그리워했다고 생각해. 또 서울을 그리워했던 거야. 다시 말하지만 혜성은 첫사랑이자 서울이고 과거인 거니까요. 이렇게 볼 때 패스트 라이브즈란 이 영화를 단순히 첫사랑에 관한 영화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영화가 가진 진짜 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주인공 노라가 뉴욕에 살고 있는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라라는 인물에게는 과거가 단지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공간이 달라졌고 언어도 달라졌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달라졌죠. 그러니 이 영화의 제목이 뜻하는 것처럼 노라에게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전생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런 전생의 기억이 마치 현생의 기억인 것처럼 나타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라와 그녀의 남편 아서 그리고 혜성이 함께 바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노라와 혜성의 대화입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마음을 터놓고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각자 서로에게 향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매듭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면인데도 이 장면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남편 아서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그는 아내와 아내의 첫사랑이 뭔가 애틋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만큼 계속 그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 거죠. 일반적인 멜로 영화였다면 이렇게 연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관객이 노라와 혜성의 대화에 아주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했겠죠. 하지만 패스트 라이브즈는 의도적으로 이런 신경이 쓰이도록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실제 연출자인 셀린송 감독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이 영화를 구상했다고 하죠. 감독이 실제 어떤 의도로 연출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 이 장면은 관객의 노라의 입장을, 그녀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혜성을 만나고 온 노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혜성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서 아이로 있었고 또 컴퓨터 속에 이미지로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진짜 사람인 거야. 이 대사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노라의 내면 안에서 발생한 상당히 큰 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혜성은 과거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갑자기 자신의 앞에 실물로 온 거니까요. 말하자면 이 영화 속에서 노라에게 뉴욕에 온 혜성과 함께 있는 것은 시공간이 왜곡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있는 상황인 거죠. 서울과 뉴욕,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 남편과 아주 오래전의 남자친구. 패스트 라이브즈는 이 세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에서 이때의 낯설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관객도 받아들이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연출 덕분에 노라와 혜성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말들도 더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기억하는 나영이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 어린애는 존재했어. 너 앞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야. 20년 전에 나는 그 애를 너와 함께 두고 온 거야. 이 대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감정들을 딱 알맞은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주문 같은 말입니다. 동시에 이 영화가 과거를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현재적인 것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묘미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패스트 라이브즈가 첫사랑과의 애틋한 재회를 그린 영화라기보다는 첫사랑과의 재회를 통해 현실을 자각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한 저의 감상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오늘도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해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왓챠피디아에 들어왔고요. 패스트 라이브즈가 현재는 예매율 순으로 봤을 때 박스오피스 4위에 있네요.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는 이 영화에 대한 저희 예상 별점이 나오질 않네요. 일단은 저는 3.5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가 만들어낸 시공간의 왜곡, 설렘과 혼돈 사이 그 어딘가의 감정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